네, 안녕하십니까. 명인들의 복귀 화요일 김동일입니다. 자, 시장 지난주 전략에서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한 2달여의 시간 동안 지수별로 신경 쓰실 게 없다. 그냥 종목에 집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지난주부터 오히려 좀 지수에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이제 시점이 좀 온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이 마치 조정이 없을 것처럼 움직이더라도 과거에 비슷한 유사한 구간들 제가 보여드리면서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다급하게 쫓아가는 시점에서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비슷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의견을 좀 드렸죠. 그리고 시장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이 정도의 분위기면 대형주군들 한 10%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여지가 있다라는 관점 의견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도 드렸나요? 틀리길 바라는 시황일 수 있다고. 그런데 이번 구간에서도 여지없이 그런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주간 위클리 방송이니까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움직임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일단 0.5% 하락했습니다. 11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장중으로 보시면은 낙폭을 좀 줄인 거죠. 오늘 시장 지수가 장중 저점으로서는 거의 1% 가까이 20포인트대 하락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 하락이 사실 지난주 시점부터 조정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은 이 시점에 이제 북미 회담이 성과 없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오찬이 취소됐다. 이런 내용들과 함께 시장이 쏟아졌고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제도 시장이 아래쪽으로 하루 종일 흘러내렸고 오늘 오전까지 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장중 이렇게 저점을 오후장까지 잡아놓고 마감을 했는데요. 모양으로 보시면은 일봉 마감 모습은 개파락 아랫꼬리 음봉 단음봉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개파락이 나왔죠. 개파락한 상태이고 일단 개파락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지금 시장의 단기적인 매도 강도가 조금 어느 정도 강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아랫꼬리가 잡힌 거는 여기 저점이 되겠죠. 이 저점에 대한 지지력 그리고 아래쪽에 2150포인트, 2125포인트 이렇게 일봉 지지선이 있고요. 그리고 또 2140포인트의 월봉 지지선이 있고 기타 등등 중요한 지지 라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릴 때 시장 흐름에 대해서 여기서 좀 더 올라가더라도 언제든지 2150대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이 언제 들어가는지를 추적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선 그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각도가 완만해지는 그리고 여기 박스 이렇게 되면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원형 박스권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5일선 1차 이탈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5일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이 오늘 데드크로스가 났죠. 여기 장대 음봉에서 거래량이 많이 붙었죠. 장대 음봉 거래량이 많이 붙었고 5일선을 뒤집어 쓰면서 뒤집어 쓴다는 표현은 좀 방송이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기술적 구조상으로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5일선을 머리에 이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죠. 그리고 개파락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당장 시장 지수가 재상승을 하기는 좀 무겁다라는 얘기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 데드크로스 이거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현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시장 밸류에이션이나 종목 밸류에이션 얘기하는 것은 예상이고요. 이러이러할 것이다라는 예상인데 그 예상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 그게 전문가든 개인이든 간에 주식은 원래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상을 기록하는 데이터가 차트란 말이에요. 그 차트를 보는 기술적 분석이니까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기술적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차트 분석을 되게 무슨 비법인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 구조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상단에서 박스권 매물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밑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매물 만들어 놓고 있다가 무너졌죠.
바닥권 경직성을 잡아놓고 반등했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아직까지는 경계감이 완전히 해소되어 있는 상승장이 아니죠. 그러니 당연히 여기서 경계 물량이 나오는 거고요. 밑에서 쌍바닥이니까 위에서 쌍봉 나온 거고 아래쪽에서 박스니까 여기서도 박스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 움직임이 2150대이고 상단은 뭐 이후에 뚫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월봉 구조나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당분간의 시장 구조는 2150포인트대에서 저는 2350 정도 이 정도까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하단권으로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럼 포지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눌림목 조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포지션은 이제는 매수죠. 보통은 보면 미디어에서 전문가들이 항상 보면 떨어진 매수하라 그래요. 팔으라고 얘기는 안 해놓고 떨어진 매수를 하라 그러는데 우리 이 시간에 지난주에 현금 일부 확보 의견 드렸죠. 일부 현금을 좀 확보해서 오히려 단기적인 조정을 한번 대비해보자. 이런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170포인트대 이하는 매수 의견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2240대에서부터 지수가 한 70포인트 정도 떨어졌고요. 제가 예상했던 게 지수 3% 정도지 않습니까? 지수 3%에서 4% 정도 떨어지면은 대형주들도 종목들이 한 5에서 10%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 전략을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 정도의 구조가 지금 나왔어요. 오늘까지 사흘 정도 조정이 나왔고 지수 기준으로는 70포인트, 저점 기준으로는 고점 대비해서 한 여기서 여기까지 한 마이너스 70 정도 나왔거든요. 추가적으로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이 2180이니까 그렇죠? 80이니까 2150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떨어진 게 마이너스 70이고요. 더 떨어질 수 있는 폭이 이제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이런 매수죠. 그죠? 100포인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떨어진 게 이만큼이고 더 떨어질 수 있는 라인이 이만큼이고 그럼 위쪽으로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당장은 박스권을 즉시 넘지는 못하겠지만 중기 구조상으로는 2300대 정도까지 나온다라면은 현 시점에서는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래쪽으로 조금 더 깊게 봐서 한 50포인트 나올 수 있다. 위쪽에서 2200 이하니까 위쪽으로는 거의 이제 한 200포인트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는 전략적으로는 오히려 매수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조정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제 그 1월 달에 상승에만 막 매몰돼 가지고 긍정적인 포지션만 취하고 있다가 오히려 당황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하단에서 막 주식을 던져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오히려 이 구간 때 제가 볼 때 오늘 오후부터 약간 매수 관점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봤어요. 실제로 보셨다시피 아까 제가 잠시 분봉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떨어지고 오전에 멈추고 중간에 반등 한번 나왔죠. 이게 만약에 추가적인 하방 에너지가 강할 것 같으면 오후에도 이거 흘러내리는 겁니다. 예, 간단합니다. 그죠? 예, 오후에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계단실 흘러내려야죠. 예, 그래야지 내일도 추가 데미지가 크게 우려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오전에 저점을 한번 잡아가지고 반등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확인 사살 들어왔죠, 하방으로. 근데 오후에 막판에 다시 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내일은 떨어지더라도 양봉이 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해외 시장 쪽에서 하락을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하락 시작한다 그러면 바로 양봉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저점이 2170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2170까지. 그러면은 제가 뭐 쉽게 예상할 수 있는 2150까지 하방 이제 20포인트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거의 온 상태고 뭐 내일 20포인트 더 나와봤자 무서울 게 없는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지수 기준으로는 뭐 오늘부터 분할 매수 오히려 시작 오후부터는 매수권역에 있었다고 저는 봤고요. 실제로 그림도 좀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중기적으로 만약에 2300대까지 본다면 저는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예상했던 것은 1월 달에 조금 상승세가 약하다면은 오히려 2월 달 괜찮고 3월 달 쉬고 뭐 이런 정도 그림을 봤는데 1월에 상승폭으로 그림을 확 돌려놨습니다. 그럼 이 박스는 길어진다 그랬죠. 오히려 한 6월 달, 7월 달까지도 박스권이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위쪽으로 2300대까지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아직 충분해요. 그런데 여기 넘어가는데 아직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여기 중기적으로도 일단 장기적 매수는 아닌데요. 장기 추세는 지금 상승장이 아니니까 뭐 중기적 포지션상 여기를 매수로 놓고 본다면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돼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상단 2200 한 40대까지도 다시
리터치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타이밍상으로 적극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오히려 좀 중기 관점에서 여기서 매수를 여러분들이 노리셔가지고 2,300대까지 보시고자 한다면 시간은 뭐 한 1, 2개월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런 점 감안을 하셔도 지금은 단중기 오히려 매수권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1월달 상승에 대한 눌림목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만큼 올라왔죠. 제가 항상 주식에 대해서는 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이거 선 하나 깨졌다고 막 예민하게 보실 거 없고 충분히 떨어져서 이 경직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더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보실 필요 없고 오히려 매수 관점이다라고 의견 드린 것처럼 주식은 원래 내려가면 반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추세적인 방향이 어디냐인데 충분히 떨어져서 큰 되돌림은 이미 나와 있어요. 충분히 떨어져서 큰 되돌림. 그죠? 이게 충분히 떨어져서 큰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재하락 쪽으로 즉시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구간이니까 너무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은 예민하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오히려 종목들 좀 집중을 하시면 되겠고요. 수급적으로는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외국인들이 제가 이 수급은 기본적으로 계속 점검을 해나가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번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매도세가 지금 2,500억, 1,300억, 1,600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매도가 나오고 있죠. 외국인이 이렇게 1,000억대 이상 연속 매도가 나오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외국인은 시장 장악력이 월등하다. 그리고 기관들은 이제 종목들 이렇게 쉽게 보셔도 되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시장 장악력 관점에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한계 벽을 이렇게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급만 보더라도 개인들 그동안 계속 팔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개인들이 또 매물을 가져가고 있죠. 무거워지는 겁니다. 쉽게 생각했을 때 수급상으로 지금 외국인 대량 연속적인 매도가 시작이 됐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이 사고 기관 외국인들이 약간 파는 양상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지수 기준으로 보셨을 때 여기서 조금 무거워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요거 이제 수급적으로 좀 보여준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잠깐 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양호합니다. 코스닥은 5일선을 지지를 했고 상대적인 강세지만 기본적으로 방향이 다르게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코스피가 옆으로 쉬고 있는데 코스닥이 개별적으로 위로 마구 치고 나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다 정도. 여기 장대 음봉 안쪽에서 움직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로 좀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여전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가 1, 2월간 계속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께 지수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상대 강도를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5일선 제가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죠. 12월. 자,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입니까? 여기 2월 초 저점 라인 정도까지 떨어졌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시간으로 잡고 봤을 때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나왔죠. 그리고 2월 초 저점까지 내려왔어요. 지수하고 똑같습니다. 지수랑 같은 그림이고 같은 강도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가면은 여전히 삼성전자가 같이 반등을 할 가능성이 아직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세를 차별화 장세라고 아직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차별화 장세냐 아니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박스권에서 차별화 장세로 전개가 되기 시작하느냐 아니냐는 아주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지수 전략을 벗어나서 종목을 추세 매매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수 박스 하단에 대한 반등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43,000원 정도까지 와야지 좀 더 깔끔한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 해봐야 마이너스는 2%밖에 안 됩니다. 그죠? 2.5% 정도만 떨어지면서 이 43,000원이니까 내일 아침에 왔다 가면 좋겠어요. 이 정도면 삼성전자가 또 반등을 같이 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삼성전자가 여기서 반등을 같이 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던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치고 나갈 수 있느냐?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떨어지고 지수 떨어지면서 지금 같이 떨어진 주식들이 꽤 많아요. 대형주들. 그런 애들이 또 다 같이 손잡고 그냥 쓱 반등하는 시장 등락성 구조가 되는 거지, 종목 개별적 시세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종목 매매하시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니까 계속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만 한 가지, 하이닉스가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좀 확인합시다. 이건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같이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지수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수 여기까지 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하이닉스가 사흘이나 일찍 이런 자리를 깨고 이렇게 개파락해가지고 장대 연봉으로 막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반등 나올 겁니다. 물론 반등 나올 텐데 이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반도체 쪽이나 IT 쪽이 조금 무거워질 수 있느냐에 대한 좀 힌트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하이닉스까지 좀 같이 체크를 하면서 시장 지수가 반등이 나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에 그 민감도가 좀 떨어진다면,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20포인트 이렇게 1% 가까이 올라가는데 뭐 보합에서 별로 움직임이 없다거나 그러면 이제 다른 쪽이 좋아지는 거죠. 이런 분위기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버리고 다른 종목군들이 막 이렇게 추세적으로 치고 나갈 만한 여건은 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수급적으로도 지금 기반이 좀 약하고요. 그러려면 기관들이 시장 지수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한적이라고 딱 확신을 가지고 기관들이 다른 종목들을 매수를 강하게 쏴줘야 되는데, 지금 기관이 그럴 여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냥 시장 눈치 보면서 조그만한 종목들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단타를 치고 있기 때문에 뭐 소위 얘기한 주도주 같은 건 지금 없어요. 지금 주도주를 논할 장세가 아니에요. 그냥 시장 등락, 삼성전자 등락, 다른 종목들 순환매, 그리고 시장 좀 약하면은 같이 또 한 레벨 떨어졌다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뭐 주도주니 뭐니 얘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박스권은 상승장이 아니죠. 박스권은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박스권 장에서 주도주라는 논리가 나오려면 그건 차별화 장세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못 가도 이쪽은 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주도주로 보고 적극 공략, 포트폴리오에 주력으로 편입하는 전략,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의 구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었던 것도 보시면은 우리가 몇 번 얘기했죠. 2차 전지 쪽이 그나마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 깨졌고 이거 안 된다, 실패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실패했기 때문에 단기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 그죠? 갈 자리에서 못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세게 이렇게 가주려면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못 갔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시세를 못 갔기 때문에 시장과 함께 같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번 주 코스에서 지금 위에서 8% 정도 빠졌어요. 꽤나 데미지가 크죠. 삼성 SDI 같은 것도 그렇고 LG화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고점 대비해서 이틀 만에 한 7% 정도 뚝 떨어져 버리죠, 갑자기. 이런 게 이제 차별화가 아니기 때문에 넌 뭔데 여기서 혼자 위에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하면은 그래 넌 예외니까 알아서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차별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남들 다 힘든데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차별. 그게 바로 차별화 시세거든요. 근데 차별화가 아닌데 삼성전자 떨어지고 시장지수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넌 뭔데 위에 있어? 이러면서 매물 쭉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시세가 지금 나오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쪽은 이제 일정 수준 이제 시세 동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반등 나오면 또 같이 반등 한번 줄 거예요. 하지만 차별적인 시세를 다시 만들기에는 한 타이밍 이제 어긋났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매물 손바뀜이 또 요구되는 이런 시황입니다. 뭐 중요한 한 가지 후보군이었던 2차 전지도 또 미끄러졌어요. 우리 지난달 조선주 그림 만들어졌다가 M&A 얘기 나오면서 부러졌죠. 통신주 그림 나왔다가 부러졌죠. 그죠? 뭐가 지금 못 가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별화 장세면은 그 중에 한 선수 나와서 뛰쳐나갈 수가 있는데 차별화 장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게
이 두더지 게임처럼 솟아오르면 두드려 맞고 솟아오르면 두드려 맞는 거예요. 매물을. 차별화 장세가 되면 이제 솟아오르면 그거 로켓 쏘아 올리는 거고, 차별화 장세가 아니고 지금처럼 순환매면 올라온 거는 매물 나오고 덜 올라온 거 돌아 나가고 이런 식이 계속 되는 겁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하죠. 그죠?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또 매물 세게 강하게 맞습니다. 이게 강세장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그죠? 이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 수가. 이렇게. 지금 또 단기 감매도니까 또 이렇게 또 수렴 나올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고. 대형주나 이런 뭐 지난 한 2월 달 정도 움직임 보시면은요. 화학주도 괜찮았잖아요. LG화학 잘 간다 했더니만 뭐 금세 LG화학도 한 고점 대비해서 한 8% 정도 매물 이렇게 쭉 튀어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자동차 2월 달, 1월 달 자동차 파이팅 했더니만 이것도 뭐 한 10% 정도 이렇게 쭉 떨어져 버립니다. 지금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차별화에 대해서 뭐 김동연 나와가지고 또 차별화니 아니니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얘기하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건 정말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프레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과 여전히 동조한다. 그게 아니라면 이런 애들이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못 가는 거죠. 아직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종목은 뭐 제가 대북주는 제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죠. 이거 뭐 후반년 같은 거 기대하지 말자. 셀트리온 이런 종목을 지금 여기서 벌써 반등 기대하시는 건 저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조금 더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야지 뭔가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여전히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셀트리온이 이렇게 21선 깨놓고도 안 떨어지고 반등 나왔죠. 근데 이거를 아직 간다고 할 수는 없죠. 그죠? 말 그대로 이렇게 위태위태한 이 그림에서 이게 다 아슬아슬하고 부담스러운 그림 아닙니까? 여기가. 여기서 이 자리를 깨지 않았다. 안도성 이렇게 살짝 반등 나오는 거죠. 근데 하필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반등이 나오니까 눈에 탁 튀는 건데 이것도 아직까지 뭐 특별할 건 없어요. 그냥 다행이네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좀 더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도 민감하게 치고 나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둔한데도 치고 나간다 그러면은 한 뭐 2주 정도의 시세는 바이오가 나올지 이런 부분들도 내일 한번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형 개별주들은 그냥 지갈길 가는 것 같아요. 뭐 차트 그림 안 좋은 것들은 빠지는 거고 뭐 보시면은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서울 반도체라든지 개별적인 수급이나 뭐 추세 구조 괜찮은 종목들은 그냥 마이웨이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주도주 차별화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주 장세, 소형 개별주 정도의 단기적인 등락 플레이 정도는 되는 것 같으니까 중소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정도를 못할 시장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150포인트 근접이라서요. 눌림목 매수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황 전략상으로 추격 매도를 할 자리 아닙니다. 오히려 고점에서 경계를 했어야 되고 지금은 조금 자신감을 가져도 되고 좀 오히려 안도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확보해둔 현금은 오히려 좀 매수를 좀 준비하는 관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장 반등 나올 때 얼마나 예민한지 체크하면서 시장의 기본적인 성격을 체크한다. 이렇게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주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이었습니다.